발표 드릴 것은 대체육과 영양에 대한 거고, 부제로 대체육 완전한 식품인가?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목차는 대체육이란 뭔가, 그 다음에 등장 배경,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영양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대체육이라는 거는 이 단백질 등 전통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지닌 원료를 바탕으로 구현한 식품을 지칭하고 배양육, 식물성 고기, 식용곤충이 대표적이다. 여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온 정의입니다. 그래서 배양육을 보시면 지금 그 최윤재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. 동물의 세포를 추출한 후에 체외 배양을 통해서 생산된 조직 또는 세포를 바탕으로 생산한 고기다. 그리고 식물성 고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해조류라든지 미생물, 식물, 콩, 이런 거에서 추출한 식물성 단백질 성분을 사용해서 만든 고기고요. 식용곤충은 식용에 가능한 곤충을 원료로 해서 만든 이러한 식품들입니다. 국내에는 10가지 정도의 그 곤충이 식용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. 등장 배경은요. 인구가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73억 명인데 2050년이면 세계 인구 100억 예상이에요. 우리나라는 저출산, 고령화인데 이렇게 또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축산물 공급이 현재 축산물의 1.7배 수요가 증가할 거로 예측이 되는데 한계에 봉착했습니다. 그리고 채식주의자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 기피 현상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늘어만 가는 세계 육류 소비 대체육이 대안일까 하는 계속 이러한 물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전 세계가.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또 세미나도 하는 걸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019년도에 타임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야, 이제는 땡스기빙 데이에 우리 이제 터키 대신 이러한 식물성이라든지 이런 대체육이 등장할 거다라는 아주 시사적인 그 만화가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. 그래서 이제 대체육에 대한 이제 인식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소비자 공익 네트워크에서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.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2021년에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고기 대체 식품에 대한 인지 및 관심이 응답자의 약 36.3%가 인지하고 있다. 들어본 적이 있다. 이만큼 39.7%입니다. 높죠? 그 다음에 대체육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약 77.8%는 고기 대체 식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런 것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. 보통이다도 38.1%입니다. 거부감이 좀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고요.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식품 영양이 이제 영양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완전식품이라는 게 뭐냐. 완전식품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이에요. 그런데 과연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러한 식품, 우리가 이제 계란 같은 건 이제 완전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또 우유에 대해서도 이거 완전식품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럼 그걸 한번 보시면 과연 우리가 지금 완전식품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자,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충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쌀과 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쌀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부족해요.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거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또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. 그러면 콩에는 이 라이신이 있다는 소리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? 콩하고 해서 콩밥 해가지고 먹게 합니다. 그죠? 보충을 한다는 거죠. 고구마와 우유, 우리가 우유 하면은 이것도 완전하다.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, 많이. 그런데 탄수화물하고 식이섬유가 좀 부족해요. 그래서 우유 보면은 칼슘도 강화하고 막 그런 거 많이 강화하는 우유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다가 고구마는 단백질하고 칼슘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이 먹어라. 먹을 때, 고구마 할 때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, 이렇게 식품이라는 거는 서로 밸런스를 유지해 가면서 다양하게 같이 먹어주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. 그러면 완전 식품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해답을 좀 가질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대체육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볼게요. 지금 배양육,
굿밋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치킨 배양육을 승인하고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아까 최 교수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요. 식물성 고기, 여기 비욘드 미트, 막 이래가지고 이 주식도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. 저스트 에그라든지 임파서블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식물성 고기가 막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식물성 하면 아주 좋아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식물성 고기에 대해서 영양학적으로 완전 한가 이 이제 제목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2019년도에 뉴트리언트라는 저널지에 이제 이 논문이 게재됐습니다. 플랜트 베이스드 그다음에 meat substitutes하고 여기 플렉스테리안이라는 이 말은 플렉서블에다가 베지테리안이 합성화된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 채식주의자들 요럴 때에 과연 식물성 고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영양소가 있는지 영양 성분이 있는지를 한번 본 논문이죠. 그래서 이걸 봤더니 이제 이거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릴게요. 여기 보면 이제 플랜트로 되어 있는 건 칼로리나 총지방, 포화지방은 낮아요. 근데 단백질에 제가 퀘스천 마크를 했습니다. 이걸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프로테인이 있죠. 그래서 여기에 이 소세지를 가지고 한 거에는 별 이렇게 유의성이 없었어요. 그런데 여기 그 버거를 가지고 보니까 역시 그냥 우리가 그냥 먹는 버거 있잖아요. 그 식물성으로 대체하지 않은 그런 거가 이렇게 단백질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딱 하면 뭐든지 요 식품에는 이게 많다!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잘 그 밸런스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강 소비자 연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따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기 그 식약처에서도 오셨지만은 우리나라의 기준 규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.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신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탄수화물이나 당 함량, 식이섬유가 이 플랜트로 된 것이 높다는 거예요. 요런 것들.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시면 식이섬유가 높으면 좋죠. 근데 너무 많으면 또 문제가 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곤충식품.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죠. 그래서 곤충식품 보면은 여기 쭉 갈색 거저리 유충, 흰 전박이, 꽃무지, 장수풍뎅이, 달걀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소가 있죠. 소도 여기 보시면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우수한 조합으로 되어 있다. 우리가 막 이렇게 이거 동물성 이거 무조건 안 좋다 이러면 안 된다는 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나름대로 써봤습니다. 자, 가격 보면 가격 면에서는 소나 이런 거는 생산비나 대량 생산 가능성도 있고 생산비 이런 것이 좀 높아요. 가격이. 그쵸? 그런 부분이 있고 환경에 대해서 요즘은 지속 가능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자원 사용량 이런 것도 또 소비자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기여도를 보면은 소비자들은 배양육이나 이렇게 하면 좀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 안전성에 대해서 그 의구심을 갖습니다. 그죠? 새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우리 GMO 같은 것도 굉장히 그 거부감이 좀 많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소비자 기여도 이것도 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. 건강 측면에서 이제 안전성이 항상 얘기가 되죠. 과연 식물성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맛하고 향하고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먹어왔던 그러한 소고기나 이런 것보다 또 다른 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러면 식물성 고기도 우리가 계속 먹어왔던 어떤 그거를 맛하고 향을 내줘야 돼요. 그러면 뭔가 이제 또 첨가를 해야 되겠죠. 그렇지만 그 첨가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첨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팔려면 기준 규격에 맞아야 돼요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윤리면에서 동물 복지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고려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야 된다. 한쪽 사이드만 보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
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 영양학회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. 이게 자전거죠. 사람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여기 보세요. 우유 매일 한두 잔 먹어라. 과일류 매일 한두 개. 그다음 채소류도 이렇게 먹고 곡류도 이렇게 먹어라. 그리고 고기, 생선, 달걀, 콩류도 이렇게. 이걸 딱 보면은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여기도 고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. 그죠? 여기 단백질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건강해지려면은 이 자전거에서 이거를 다양하게 이렇게 시기에서 섭취를 하고 물도 아울러서 먹고 운동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좋아하는 게 있어요. 파라셀수스라고 1538년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은 독이다. 아마 약대를 나오시고 의대를 나오시고 이분들 맨날 이거 할 거예요. 제가 식품 독성학하고 위생학을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은 모든 건 다 독이에요. 그렇지만 여기서 아무리 좋다는 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이다. 이 양을 적당한 양으로 먹는다면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 드리는 건 여기까지고요. 우리가 대체육에 대한 그 완전식품인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답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